안녕하세요, 노블레스입니다. 오늘은 현 시점 공인중개사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마지막 10월 마무리 공부 방법에 대한 메시지와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증을 갖고 댓글을 남겨주신 것 중에 몇 가지를 선별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기출문제를 꼭 봐야 하는지, 기출문제의 중요성, 그리고 두 번째는 동영과 백선 중 어느 것을 집중해서 남은 한 달 동안 공략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기출과 동영, 백선, 요약집 중 딱 하나만 고르라면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이런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 방법이 모든 분들께 100% 다 맞다고는 장담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거짓 하나 안 보태고 이 방법으로 작년 31회 시험에서 1, 2차 6과목을 평균 85점대로 고득점을 합격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신뢰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많은 댓글 중에 시험이 다가올수록 초조해지고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다는 그런 댓글도 있었는데, 저도 작년에 이런 경험을 겪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심정 충분히 공감이 되고 또 그런 댓글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이제 약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건강관리도 신경 쓰시면서 조금만 견디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작년에 고득점으로 합격을 했던 노하우를 토대로 현재 남은 한 달 동안 어떠한 마인드로 또 어떠한 공부 방법과 전략으로 임해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시험을 유튜브나 아니면 SNS에서 한 달 만에 합격하신 분들, 그리고 두세 달 만에 합격하신 분들, 이러한 영상들이나 게시물들을 볼 수 있는데 정말 극소수 사람들 빼고는 공인중개사 시험 6과목을 절대로 60일 만에 합격할 수가 없는 시험입니다. 6개 과목 기본서 한번 읽는 데만 60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이 도덕이나 아니면 일반 사회 과목을 시험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대학에서 정식 학문으로 인정받고 있는 법이라는 학문을 다루는 시험이기 때문에 더더욱 힘드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제시해드린 방법은 단기간에 합격 방법 벼락치기 이것이 아니라 올해 초부터 꾸준히 공부해 오신 분들이라는 가정하에 설명드리는 거니까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절대 양을 늘려서는 안 됩니다. 남은 한 달 동안은 이것저것 보지 마시고 본인이 가장 자주 봐왔던 자료, 그 위주로 공부하십시오. 지금 현재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머리에 다 들어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는데 그 내용들이 각 파트별로 질서 있게 자리 잡혀 있지 않고 짬뽕으로 혼합되어 있어서 자꾸 헷갈려서 점수가 4, 50점대 머물러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숫자 60을 가지고 공법에서 나오는 60제곱인지 아니면 세법에서 나오는 60일인지 이러한 것들이 헷갈리고 완벽하게 암기가 안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대부분 시험에서 떨어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르는 게 많아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아는 문제인데 꼭 지문 2개, 그것이 애매하고 헷갈려서 아쉽게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거든요. 하나를 알더라도 확실하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방식이 잘못된 것 같다는 착각 속에서 자꾸 다른 자료, 범위를 넓혀간다는 문제입니다. 다른 자료를 찾아보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이 좋은 자료라고 건네준 그런 프린터물을 보고 있는 것은 불합격으로 가는 직행 열차입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되는 게 공부라는 것이 내가 직접 써보면서 반복하고 암기하고 그렇게 해야 공부가 되는 것이지, 남이 만든 것을 가져와서 내가 눈으로 훑어본다 한들 눈으로만 읽을 뿐이지 절대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정리된 요약서나 아니면 합격자들이 써놓은 합격 노트 유혹에 많은 분들이 빠져 있는데 오직 그것을 스스로 정리했을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죠. 현재 30일 정도 남짓 시험이 남았는데 양을 늘려서 새로운 것을 머릿속에 계속 넣으려고 하면 기존에 기억했던 것들이 자꾸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애매하고 헷갈리는 지문 2-3개를 완벽하게 암기하는 것이 합격으로 가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은 한 문제당 5개 지문이 있는데 이 5개 지문을 모두 맞춰야 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답은 모르지만 이 지문은 확실히 아니야 라고 정답이 아닌 것을 하나만 알고 있더라도 풀리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많이 아는 것보다 한 지문이라도 확실하게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서 밑줄을 안 그어주는 부분, 따로 설명해 주지 않는 부분은 찾아서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고 60점만 넘으면 자격증이 나오는 시험입니다. 지금 현재 동형 모의고사 점수가 70점대 나오시는 몇몇 분들께서 앞으로 어떤 자료를 더 봐야 하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물론 대단하고 배부른 소리겠지만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지금 하던 방식대로 본 것도 보고 본 것도 보고 그렇게만 반복하십시오. 절대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려 하지 마시고 안전한 성적으로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격증 시험은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시험이지 우수한 사람을 뽑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해서 우수한 공인중개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학문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9월 동형 모의고사가 진행 중인데 모의고사를 보고 점수 결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비관적이고 낙심을 하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형 모의고사는 교수님들께서 일부러 지엽적으로 시험의 난이도를 높여서 출제하시고 그리고 답을 두세 번 정도 꼬아서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조금 더 이론 공부를 꼼꼼히 빈틈없이 한다는 생각으로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난이도를 낮게 조정해서 동형 점수가 높게 나와버린다면 본인도 모르게 이 정도면 됐다라는 착각 속에 빠질 수 있고, 또 그러한 방심이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일부러 그렇게 난이도 조정을 높게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작년에 동형이나 월별 모의고사에서 모든 과목을 한 번도 80점대를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 중개사법이 90점, 민법이 85점, 공법이 82.5점이 나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랄 만한 점수가 나왔는데, 물론 운도 좋았던 것도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 정말로 시험 마지막 날까지 공부에 투자하는 순시간과 또 집중도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물론 몸도 많이 상하고 했지만 마지막 시험장에서까지 감독관이 책상 위 모든 책 내려놓으라고 할 때까지 그 책을 내려놓으면서까지라도 하나라도 더 보려고 했던 것이 이렇게 합격으로 이끌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동형 모의고사 점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묵묵히 꾸준히 문제풀이와 이론 공부를 꼼꼼히 틈새 없이 채워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연습 때 그렇게 단련이 되어 있으면 백선이나 실제 시험에서 조금 더 수월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제가 첫 영상부터 지금까지 강조했던 것이 기출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시라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기존에 출제된 문제 유형을 반복해서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험에 출제되는 파트 문제는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치는 해를 기준으로 5년 정도를 소급하시면 됩니다. 5년치 기출문제만 반복해서 보시면 대충 올해 나올 파트별 문제들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목당 40문제, 5년치를 보게 된다면 200문제인데 그 문제를 자세히 한번 봐보십시오. 70% 이상이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기출문제가 그대로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 패턴과 유형이 반복된다는 뜻이거든요. 심지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지문의 문장까지 똑같은 내용이 중복돼서 출제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출문제를 여러 번 회독하고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파트에서 어떤 식으로 또 어떻게 지문을 꼬아서 낸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시험 2달 전까지 5년치 기출문제를 5회독을 끝냈습니다. 5회독을 하고 나니까 최근 시험 문제 유형이나 패턴들이 감이 오더라고요. 최근 시험에는 이 파트에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구나, 아니면 이 단어를 이렇게 헷갈리게 꼬아서 출제를 했구나, 이렇게 틀린 지문을 바르게 거쳐 나가면서 올해 나올 법한 문제들을 예상하면서 공부를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물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출문제만 달달 외워도 60점은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난이도가 높아져서 그것은 불가능하더라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내가 볼 시험이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또 내가 현재 공부한 것이 문제로 어떻게 출제되고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이만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은 기출문제를 최근 5년치는 좀 버겁더라도 최근 3년치라도 꼭 한번 풀어보시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일단 저의 대답은 둘 다 보십시오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영과 백선은 실제 시험과 가장 근접하게 비슷한 문제들로 출제되기 때문에 꼭 연습 때도 실전과 똑같은 환경으로 시간도 설정해 놓으시고 난이도가 있는 문제, 계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너뛰는 연습을 하시면서 실제 시험처럼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매주 6과목을 다 풀고 복습하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9월은 빠르게 속독하는 것보다는 틀린 지문까지 하나하나 고쳐 나가면서 이론을 다진다는 느낌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부분도 많이들 질문을 주셨는데 동영 문제풀이 강의는 꼭 보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께서 그런 질문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배속을 높여서라도 꼭 들으셨으면 합니다. 문제풀이 강의의 장점은 틀린 지문을 설명해 줌으로써 그 내용이 이해가 되고 다시 이론을 잡아나가는 것도 있지만 정답을 맞춘 문제들까지도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꼬아서 낸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부수적인 내용도 다시 확고히 정리된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실제 시험에 비해 문제나 지문이 길고 교수님들께서 살짝 지엽적으로 출제한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 푸는 연습과 조금 더 이론을 완벽하게 잡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겸허히 넘기십시오. 그치만 10월에 있는 마무리 백선은 조금 다르거든요. 아직 10월이 아니어서 여러분들께서 백선을 못 풀어보셨겠지만 백선은 동영과 또 다르게 문제나 지문이 조금 더 수월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교수님들께서 본인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올해 나올 법한 확률이 가장 높은 문제들로 실제 시험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문제나 지문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새로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실력도 점검할 수도 있고 또 올해 시험에 나올 법한 그런 문제들을 예측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최대한 많이 반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은 각자 개개인마다 어느 정도 실력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모든 분들께 퉁쳐서 이것만 보시라 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올해 초부터 1월부터 꾸준히 공부해 오신 분들 어느 정도 이론이 머릿속에 정리되신 분들이라는 가정하에 제가 작년에 경험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동영과 백선 이것 두 개만 무한 반복하시라라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르는 내용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라면 지금 동영 4주분과 백선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겠습니다. 정말로 문제를 풀다가 이 내용을 모르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따로 요약집을 찾아보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남은 한 달을 공부하겠습니다. 과목당 동영이 4주면 160문제, 그리고 10월에 있을 백선 합치면 260문제에 1300지문입니다. 실제로 10월에 백선에서는 문제당 지문이 7개, 8개씩 나오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문으로만 따지면 100문제가 아니라 130문제 정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동영과 백선 과정 합쳐서 약 280에서 290문제 정도를 달달 외운다고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분야에서 나름 인정받고 20년 가까이 종사하시는 교수님들께서 본인 명예를 걸고 만든 문제들인데 약 280문제에서 25문제가 안 걸리겠습니까? 물론 완전히 똑같이 나오진 않겠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이 출제되는 파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한 범위 내로 중첩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최근 2년치 동영과 백선을 실제 시험 문제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오실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이런 굳건한 생각과 믿음으로 동영과 백선을 출력해서 스프링본으로 만들어서 몸에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면서 이것만 그냥 반복적으로 달달 외우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동영과 백선에 올인해서 280문제 중 실제 시험에서 25문제라도 비슷한 유형이나 지문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2달 동안 달달 외우고 공부했기 때문에 충분히 정답으로 맞출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모르는 문제는 그냥 한 번으로 쭉 찍어도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질문 주셨던 앞으로 남은 10월 한 달 동안 공부 방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드렸었는데, 제가 설명드렸던 방법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도 힘드실 텐데, 마지막 날까지 안정적으로 안심하면서 이 정도면 됐다, 안정권이다 라는 생각으로 시험장에 가시는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모의고사 점수가 80점, 90점 나오시는 분들도 마지막 날까지 똑같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가실 겁니다. 고통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쉽게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뒤면 그동안 힘들었던 고통의 시간들 전부 다 보상 받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험 마지막 날까지 조금만 더 견디시고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 질문 주셨던 댓글에 대한 Q&A 2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가올 추석 마음만이라도 따뜻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